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한국의 복지 서비스의 종류가 3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복지 서비스 사이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내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처럼 몰라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제도가 바로 맞춤형 급여 안내입니다. 복지 멤버십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처음에 한번 신청하기만 하면 신청한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의 특성을 분석해서 해당되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알려줍니다.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의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복지 멤버십에 가입해 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의 복지 서비스의 종류가 3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복지 서비스 사이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내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처럼 몰라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제도가 바로 맞춤형 급여 안내입니다. 복지 멤버십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처음에 한번 신청하기만 하면 신청한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의 특성을 분석해서 해당되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알려줍니다.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의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복지 멤버십에 가입해 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의 복지 서비스의 종류가 3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복지 서비스 사이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내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처럼 몰라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제도가 바로 맞춤형 급여 안내입니다. 복지 멤버십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처음에 한번 신청하기만 하면 신청한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의 특성을 분석해서 해당되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알려줍니다.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의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복지 멤버십에 가입해 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의 복지 서비스의 종류가 3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복지 서비스 사이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내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처럼 몰라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제도가 바로 맞춤형 급여 안내입니다. 복지 멤버십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처음에 한번
신청하기만 하면 신청한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의 특성을 분석해서 해당되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알려줍니다.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의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복지 멤버십에 가입해 보세요. 43번 44번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펀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보통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를 하지만 최근에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통일 펀드가 새롭게 출시되어 화제입니다. 통일론에 힘입어 2014년 한 해 여러 개의 통일 펀드가 출시되었으며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다른 펀드들과 비교한 통일 펀드의 수익률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일 코리아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불어 통일 펀드에는 각 운용사별로 각각 다른 철학이 담겨 있으며 마라톤과 고배당으로 대표되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의 지향점이 통일 펀드에서도 드러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통일이 장기적인 안목을 지니고 지켜보아야 하는 문제인 만큼 통일 펀드 또한 단기성 수익 펀드로 생각하기보다는 장기 지향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펀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보통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를 하지만 최근에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통일 펀드가 새롭게 출시되어 화제입니다. 통일론에 힘입어 2014년 한 해 여러 개의 통일 펀드가 출시되었으며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다른 펀드들과 비교한 통일 펀드의 수익률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일 코리아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불어 통일 펀드에는 각 운용사별로 각각 다른 철학이 담겨 있으며 마라톤과 고배당으로 대표되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의 지향점이 통일 펀드에서도 드러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통일이 장기적인 안목을 지니고 지켜보아야 하는 문제인 만큼 통일 펀드 또한 단기성 수익 펀드로 생각하기보다는 장기 지향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펀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보통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를 하지만 최근에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통일 펀드가 새롭게 출시되어 화제입니다. 통일론에 힘입어 2014년 한 해 여러 개의 통일 펀드가 출시되었으며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다른 펀드들과 비교한 통일 펀드의 수익률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일 코리아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불어 통일펀드에는 각 운용사별로 각각 다른 철학이 담겨 있으며 마라톤과 고배당으로 대표되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의 지향점이 통일펀드에서도 드러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통일이 장기적인 안목을 지니고 지켜보아야 하는 문제인 만큼 통일펀드 또한 단기성 수익펀드로 생각하기보다는 장기 지향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펀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보통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를 하지만 최근에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통일펀드가 새롭게 출시되어 화제입니다. 통일론에 힘입어 2014년 한 해 여러 개의 통일펀드가 출시되었으며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다른 펀드들과 비교한 통일펀드의 수익률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일코리아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불어 통일펀드에는 각 운용사별로 각각 다른 철학이 담겨 있으며 마라톤과 고배당으로 대표되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의 지향점이 통일펀드에서도 드러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통일이 장기적인 안목을 지니고 지켜보아야 하는 문제인 만큼 통일펀드 또한 단기성 수익펀드로 생각하기보다는 장기 지향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3번 44번 '여러분은 비타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비타민은 소량이지만 우리 몸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타민을 미량 영양소라고도 하는데요. 미량 영양소란 아주 소량이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의미합니다. 이 영양소는 우리 몸의 뇌활동, 기억력, 생각하는 능력 및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신체의 성장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 때 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군이 충분한 상태가 되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 의학 전문의에 의하면 개나 고양이 등은 비타민C를 직접 만들 수 있지만 인간은 체내에서 비타민C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서 비타민 섭취가 부족하면 다른 형태로라도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비타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비타민은 소량이지만 우리 몸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타민을 미량 영양소라고도 하는데요. 미량 영양소란 아주 소량이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의미합니다.
이 영양소는 우리 몸의 뇌활동, 기억력, 생각하는 능력 및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신체의 성장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 때 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군이 충분한 상태가 되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 의학 전문의에 의하면 개나 고양이 등은 비타민C를 직접 만들 수 있지만 인간은 체내에서 비타민C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서 비타민 섭취가 부족하면 다른 형태로라도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비타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비타민은 소량이지만 우리 몸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타민을 미량 영양소라고도 하는데요. 미량 영양소란 아주 소량이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의미합니다. 이 영양소는 우리 몸의 뇌활동, 기억력, 생각하는 능력 및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신체의 성장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 때 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군이 충분한 상태가 되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 의학 전문의에 의하면 개나 고양이 등은 비타민C를 직접 만들 수 있지만 인간은 체내에서 비타민C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서 비타민 섭취가 부족하면 다른 형태로라도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비타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비타민은 소량이지만 우리 몸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타민을 미량 영양소라고도 하는데요. 미량 영양소란 아주 소량이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의미합니다. 이 영양소는 우리 몸의 뇌활동, 기억력, 생각하는 능력 및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신체의 성장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 때 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군이 충분한 상태가 되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 의학 전문의에 의하면 개나 고양이 등은 비타민C를 직접 만들 수 있지만 인간은 체내에서 비타민C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서 비타민 섭취가 부족하면 다른 형태로라도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43번
44번. 집이 인간의 전유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집을 지어왔습니다. 또 동물들은 인간들보다 훨씬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집을 짓습니다. 전문가다운 실내 장식 솜씨를 뽐내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남이 애써 만든 집을 차지하는 뻔뻔한 동물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이 집을 짓는 이유는 거친 야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안전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의 야심만만한 건축가인 비버는 단단한 나무로 튼튼한 성을 만드는데 이 성은 물에 둘러싸여 있어 매우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푸라기와 진흙을 바른 두꺼운 벽 덕분에 아주 견고한 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집이 인간의 전유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집을 지어왔습니다. 또 동물들은 인간들보다 훨씬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집을 짓습니다. 전문가다운 실내 장식 솜씨를 뽐내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남이 애써 만든 집을 차지하는 뻔뻔한 동물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이 집을 짓는 이유는 거친 야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안전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의 야심만만한 건축가인 비버는 단단한 나무로 튼튼한 성을 만드는데 이 성은 물에 둘러싸여 있어 매우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푸라기와 진흙을 바른 두꺼운 벽 덕분에 아주 견고한 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집이 인간의 전유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집을 지어왔습니다. 또 동물들은 인간들보다 훨씬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집을 짓습니다. 전문가다운 실내 장식 솜씨를 뽐내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남이 애써 만든 집을 차지하는 뻔뻔한 동물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이 집을 짓는 이유는 거친 야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안전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의 야심만만한 건축가인 비버는 단단한 나무로 튼튼한 성을 만드는데 이 성은 물에 둘러싸여 있어 매우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푸라기와 진흙을 바른 두꺼운 벽 덕분에 아주 견고한 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집이 인간의 전유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집을 지어왔습니다. 또 동물들은 인간들보다 훨씬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집을 짓습니다. 전문가다운 실내 장식 솜씨를 뽐내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남이 애써 만든 집을 차지하는 뻔뻔한 동물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이 집을 짓는 이유는 거친 야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안전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의 야심만만한 건축가인 비버는 단단한 나무로 튼튼한 성을 만드는데 이 성은 물에 둘러싸여 있어 매우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푸라기와 진흙을 바른 두꺼운 벽 덕분에 아주 견고한 편입니다. 43번 44번 '우리는 왜 열대야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먼저 불면증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자는 급성 불면증,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1차성 불면증, 다른 질환이나 유발 요인이 있는 2차성 불면증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여름에 발생하는 불면증은 이와는 달리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숙면을 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제1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이미 짐작했듯이 지나치게 높은 온도입니다. 사람은 잠들기 시작하면 몸 안의 열을 체외로 내보내며 체온이 0.5도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며 숙면을 취하게 되는데 여름에는 밖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쉽게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되면 사람들이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높은 기온은 사람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에 이르지 못한 채 얕은 잠을 자기 쉽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도 불면증의 원인을 잘 파악하여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 더운 여름에 숙면을 취하길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왜 열대야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먼저 불면증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자는 급성 불면증,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1차성 불면증, 다른 질환이나 유발 요인이 있는 2차성 불면증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여름에 발생하는 불면증은 이와는 달리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숙면을 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제1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이미 짐작했듯이 지나치게 높은 온도입니다. 사람은
잠들기 시작하면 몸 안의 열을 체외로 내보내며 체온이 0.5도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며 숙면을 취하게 되는데 여름에는 밖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쉽게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되면 사람들이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높은 기온은 사람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에 이르지 못한 채 얕은 잠을 자기 쉽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도 불면증의 원인을 잘 파악하여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 더운 여름에 숙면을 취하길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왜 열대야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먼저 불면증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자는 급성 불면증,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1차성 불면증, 다른 질환이나 유발 요인이 있는 2차성 불면증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여름에 발생하는 불면증은 이와는 달리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숙면을 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제1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이미 짐작했듯이 지나치게 높은 온도입니다. 사람은 잠들기 시작하면 몸 안의 열을 체외로 내보내며 체온이 0.5도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며 숙면을 취하게 되는데 여름에는 밖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쉽게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되면 사람들이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높은 기온은 사람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에 이르지 못한 채 얕은 잠을 자기 쉽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도 불면증의 원인을 잘 파악하여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 더운 여름에 숙면을 취하길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왜 열대야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먼저 불면증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자는 급성 불면증,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1차성 불면증, 다른 질환이나 유발 요인이 있는 2차성 불면증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여름에 발생하는 불면증은 이와는 달리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숙면을 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제1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이미 짐작했듯이 지나치게 높은 온도입니다. 사람은 잠들기 시작하면 몸 안의 열을 체외로 내보내며 체온이 0.5도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며 숙면을 취하게 되는데 여름에는 밖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쉽게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되면 사람들이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높은 기온은 사람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에 이르지 못한 채 얕은 잠을 자기 쉽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도 불면증의 원인을 잘 파악하여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 더운 여름에 숙면을 취하길 바랍니다. 43번 44번 '인류는 과연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오존층 파괴를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인류는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우주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에는 반드시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지구에는 생명체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과 산소가 포함된 공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가깝고 크기도 비슷한 금성에는 육지는 있지만 산소와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물의 흔적을 발견했던 화성에서는 아직까지도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물이 있는 행성을 발견한다면 그곳은 제2의 지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명체의 구성 성분 중 수분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물 없이 생명의 유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류는 과연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오존층 파괴를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인류는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우주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에는 반드시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지구에는 생명체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과 산소가 포함된 공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가깝고 크기도 비슷한 금성에는 육지는 있지만 산소와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물의 흔적을 발견했던 화성에서는 아직까지도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물이 있는 행성을 발견한다면 그곳은 제2의 지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명체의 구성 성분 중 수분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물 없이 생명의 유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류는 과연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오존층 파괴를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인류는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우주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에는 반드시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지구에는 생명체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과 산소가 포함된 공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가깝고 크기도 비슷한 금성에는 육지는 있지만 산소와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물의 흔적을 발견했던 화성에서는 아직까지도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물이 있는 행성을 발견한다면 그곳은 제2의 지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명체의 구성 성분 중 수분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물 없이 생명의 유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류는 과연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오존층 파괴를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인류는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우주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에는 반드시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지구에는 생명체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과 산소가 포함된 공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가깝고 크기도 비슷한 금성에는 육지는 있지만 산소와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물의 흔적을 발견했던 화성에서는 아직까지도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물이 있는 행성을 발견한다면 그곳은 제2의 지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명체의 구성 성분 중 수분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물 없이 생명의 유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3번 44번 길거리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같은 집단에서도 오염수를 정화하지 않고 그냥 배출하기도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주변의 환경을 더럽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순간 저지른 환경을 더럽히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이 한번 파괴되면 환경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연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작은 생활 습관부터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을 철저히 하고 무심코 버리는 종이 하나라도 아껴 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평소에 낭비를 줄여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주변에 작은 화초를 키우거나 나무를 심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지구의 환경을 지킬 수 있겠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길거리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같은 집단에서도 오염수를 정화하지 않고 그냥 배출하기도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주변의 환경을 더럽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순간 저지른 환경을 더럽히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이 한번 파괴되면 환경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연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작은 생활 습관부터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을 철저히 하고 무심코 버리는 종이 하나라도 아껴 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평소에 낭비를 줄여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주변에 작은 화초를 키우거나 나무를 심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지구의 환경을 지킬 수 있겠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길거리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같은 집단에서도 오염수를 정화하지 않고 그냥 배출하기도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주변의 환경을 더럽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순간 저지른 환경을 더럽히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이 한번 파괴되면 환경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연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작은 생활 습관부터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을 철저히 하고 무심코 버리는 종이 하나라도 아껴 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평소에 낭비를 줄여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주변에 작은 화초를 키우거나 나무를 심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지구의 환경을 지킬 수 있겠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길거리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같은 집단에서도 오염수를 정화하지 않고 그냥 배출하기도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주변의 환경을 더럽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순간 저지른 환경을 더럽히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이 한번 파괴되면 환경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연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작은 생활 습관부터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을 철저히 하고 무심코 버리는 종이 하나라도 아껴 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평소에 낭비를 줄여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주변에 작은 화초를 키우거나 나무를 심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지구의 환경을 지킬 수 있겠지요? 43번 44번 '장미의 꽃말은 정열, 그리고 열렬한 사랑,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 등 이렇게 최근 누리꾼 사이에서 꽃말이 의미 있는 꽃을 선물하는 고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의 의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꽃을 주며 한 고백이 화제가 되면서부터입니다. 드라마의 인기를 반영하듯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념일에 의미가 담긴 꽃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고르느라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지만 마음을 고백할 때 많은 말보다는 때론 의미 있는 꽃 한 송이가 진심을 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꽃말에 대한 관심도 금방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 꽃말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의미를 가진 물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물건을 선물하는 것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장미의 꽃말은 정열, 그리고 열렬한 사랑,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 등 이렇게 최근 누리꾼 사이에서 꽃말이 의미 있는 꽃을 선물하는 고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의 의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꽃을 주며 한 고백이 화제가 되면서부터입니다. 드라마의 인기를 반영하듯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념일에 의미가 담긴 꽃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고르느라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지만 마음을 고백할 때 많은 말보다는 때론 의미 있는 꽃 한 송이가 진심을 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꽃말에 대한 관심도 금방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 꽃말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의미를 가진 물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물건을 선물하는 것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장미의 꽃말은 정열, 그리고 열렬한 사랑,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 등 이렇게 최근 누리꾼 사이에서 꽃말이 의미 있는 꽃을 선물하는 고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의 의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꽃을 주며 한 고백이 화제가 되면서부터입니다. 드라마의 인기를 반영하듯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념일에
의미가 담긴 꽃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고르느라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지만 마음을 고백할 때 많은 말보다는 때론 의미 있는 꽃 한 송이가 진심을 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꽃말에 대한 관심도 금방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 꽃말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의미를 가진 물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물건을 선물하는 것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장미의 꽃말은 정열, 그리고 열렬한 사랑.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 등 이렇게 최근 누리꾼 사이에서 꽃말이 의미 있는 꽃을 선물하는 고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의 의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꽃을 주며 한 고백이 화제가 되면서부터입니다. 드라마의 인기를 반영하듯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념일에 의미가 담긴 꽃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고르느라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지만 마음을 고백할 때 많은 말보다는 때론 의미 있는 꽃 한 송이가 진심을 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꽃말에 대한 관심도 금방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 꽃말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의미를 가진 물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물건을 선물하는 것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43번 44번 최근 서울숲에서 열린 생태 탐사 행사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행사는 2010년부터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주로 생물의 다양성을 탐사합니다. 전문가부터 학생과 일반인 참가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도시 한복판에서 생태 탐사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일까요? 이 행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개최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생물종을 조사하며 학생과 일반인 참가자들은 주로 각 분야별 생물종에 대한 특징을 익히고 체험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일반인은 생물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물에 해를 끼치거나 생물을 채취하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유명해진 것은 이 행사의 의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도시 사람들에게 대도시에서 사는 생물종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생물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서울숲에서 열린
생태 탐사 행사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행사는 2010년부터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주로 생물의 다양성을 탐사합니다. 전문가부터 학생과 일반인 참가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도시 한복판에서 생태 탐사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일까요? 이 행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개최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생물종을 조사하며 학생과 일반인 참가자들은 주로 각 분야별 생물종에 대한 특징을 익히고 체험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일반인은 생물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물에 해를 끼치거나 생물을 채취하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유명해진 것은 이 행사의 의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도시 사람들에게 대도시에서 사는 생물종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생물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서울숲에서 열린 생태 탐사 행사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행사는 2010년부터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주로 생물의 다양성을 탐사합니다. 전문가부터 학생과 일반인 참가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도시 한복판에서 생태 탐사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일까요? 이 행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개최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생물종을 조사하며 학생과 일반인 참가자들은 주로 각 분야별 생물종에 대한 특징을 익히고 체험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일반인은 생물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물에 해를 끼치거나 생물을 채취하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유명해진 것은 이 행사의 의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도시 사람들에게 대도시에서 사는 생물종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생물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서울숲에서 열린 생태 탐사 행사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행사는 2010년부터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주로 생물의 다양성을 탐사합니다. 전문가부터 학생과 일반인 참가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도시 한복판에서 생태 탐사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일까요? 이 행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개최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생물종을 조사하며 학생과 일반인 참가자들은 주로 각 분야별 생물종에 대한 특징을 익히고 체험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일반인은 생물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물에 해를 끼치거나 생물을 채취하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유명해진 것은 이 행사의 의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도시 사람들에게 대도시에서 사는 생물종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생물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43번, 44번, '한 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멀티태스킹이 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포드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사람들은 정보를 하나씩 처리하는 사람에 비해 주의력이 낮았으며, 여러 정보 중 중요한 것을 구별해내서 기억하는 능력 역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영국 런던대는 이러한 멀티태스킹이 지능 지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인 일 처리 방식이 아니며, 오히려 짧은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일 처리 방식인 모노태스킹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멀티태스킹은 일정 간격으로 일과 휴식을 반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뇌의 피로와 과부하를 유발합니다. 뇌의 과부하로 인해 기억력과 주의 집중 능력 등이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 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멀티태스킹이 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포드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사람들은 정보를 하나씩 처리하는 사람에 비해 주의력이 낮았으며, 여러 정보 중 중요한 것을 구별해내서 기억하는 능력 역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영국 런던대는 이러한 멀티태스킹이 지능 지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인 일 처리 방식이 아니며, 오히려 짧은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일 처리 방식인 모노태스킹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멀티태스킹은 일정 간격으로 일과 휴식을 반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뇌의 피로와 과부하를 유발합니다. 뇌의 과부하로 인해 기억력과 주의 집중 능력 등이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 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멀티태스킹이 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포드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사람들은 정보를 하나씩 처리하는 사람에 비해 주의력이 낮았으며, 여러 정보 중 중요한 것을 구별해내서 기억하는 능력 역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영국 런던대는 이러한 멀티태스킹이 지능 지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인 일 처리 방식이 아니며, 오히려 짧은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일 처리 방식인 모노태스킹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멀티태스킹은 일정 간격으로 일과 휴식을 반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뇌의 피로와 과부하를 유발합니다. 뇌의 과부하로 인해 기억력과 주의 집중 능력 등이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 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멀티태스킹이 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포드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사람들은 정보를 하나씩 처리하는 사람에 비해 주의력이 낮았으며 여러 정보 중 중요한 것을 구별해내서 기억하는 능력 역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영국 런던대는 이러한 멀티태스킹이 지능지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인 일 처리 방식이 아니며 오히려 짧은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일 처리 방식인 모노태스킹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멀티태스킹은 일정 간격으로 일과 휴식을 반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뇌의 피로와 과부하를 유발합니다. 뇌의 과부하로 인해 기억력과 주의 집중 능력 등이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3번 44번